네, 제5장 국유철도 시설의 활용 지원 등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국유철도 시설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1조에서도 철도시설을 이제 관리청의 허가나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 또 철도사업법에서 요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1조는 국가가 건설하고 설치한 시설, 지금 현재 이제 2005년 이후부터는 철도청이 없어졌으니까 보통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역사나 선로 같은 게 되겠죠. 그거를 철도사업자가 철도 운송 목적으로서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SR이나 한국철도공사가 선로를 국가철도공단이 새로 이제 선로를 새로 신설선을 놓기도 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돈을 주고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5장 국유철도 시설의 활용 지원 등이라고 하면, 이거는 국가 소유의 철도 시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나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걸 말해요. 예, 좀 다르죠. 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철도공단이 지은 역사 또는 선로를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5장 주로 저명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국가 소유의 철도 시설에 허가를 받아갖고 새로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념, 약간 다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어떤 영등포 롯데백화점처럼 일정 기간 국가 소유에 돼 있는 철도 시설에 새로 뭐 영등포 그 백화점을 이제 건설하고 일정 기간 사용해서 이 허가를 받아갖고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국가로 돌려주는 뭐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42조 저명허가.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기간 등을 정하여 저명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국유재산법 18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을 한번 볼까요? 예, 국유재산 18조를 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 또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부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네, 그래서 1항에서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건물에 그 밖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유재산법 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기간 등을 정해서 저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국유재산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죠. 예, 국가 소유잖아요. 그럼 아무나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빌려서 축조도 하고 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문제가 되겠죠. 부당이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제 2항 저명허가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 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만 저명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영등포 롯데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철도사업자가 출자한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죠. 이거는 이제 알리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알리오 사이트라고 하면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시면 알리오 사이트 찾아서 보시면 이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롯데 역사에 대해서 지분율이 31%라고 되어 있네요. 그 외에 역사들이 많이 있죠. 한화 역사, 부천 역사, 수원 애경 역사, 신촌 역사, 노량진 역사, 이렇게
뒤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항에 따라서 철도 사업자 또는 철도 사업자가 출자, 보조,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거고요.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 사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유시설, 철도시설에 어떤 구조물 또는 이런 거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철도 사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죠. 원래 그 목적이 철도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이제 점용 허가해 갖고 건축물을 시설물을 짓고는 구조물을 지었는데 그게 본 목적인 철도 사업에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음 점용허가 신청 방법. 국토부령이 정하는 점용허가 신청서에다가 다음 각호 서류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건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겠죠. 이건 누구에게 제출하겠어요? 누구한테 제출하겠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당연히 제출하겠죠. 이게 철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라고 하면 틀렸죠.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철도 사업의 본 목적에 지장이 주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죠.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산림을 책임지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재부 장관이 이런 것까지 각 부처에 있는 점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 쓰지 않고 이거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책임지고 이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전자정보법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관하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이제 점용허가 신청서하고 다음 각호 서류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짓는다. 그럼 그 백화점에 대한 개요, 시설물의 건설 계획 및 사용 계획, 이거를 백화점을 어떻게 건설하겠다.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서류.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짓다가 도중에 부도가 나가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수지 전망에 관한 사항, 지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왜냐하면 점용허가를 하면 그에 대해서도 또 일정 부분 임대료 같은 성격의 점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어 갖고 임대 수익도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지 전망에 관한 서류. 다음 법인의 경우 정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설계도 어떻게 설계하는지, 거기에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밖에 참고 서류에 관한 서류, 참고 사항 기재한 서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암기할 때는 사시자수법 설계를 참고한다. 사시자수법을 설계하니까 이를 참고하라는 거죠. 사시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눈과 관련된 얘기죠. 이제 사시자수법 설계하니까 참고해라. 이렇게 암기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점용허가 기간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점용허가 시 다음 각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 소요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년입니다. 이제 23년 10월 달에 개정돼서 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30년이 아니고 50년입니다. 50년. 개정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될 수도 있죠. 개정된 내용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년이라는 거. 대신에 50년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게 삭제가 됐어요. 전에 30년이고 연장이 됐는데 이제는 50년이 되고 연장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1호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정된 내용이 앞에도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시행령 구조가 개정되긴 했는데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철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라고 해서 따로 요거는 설명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